저번에는 소금이 귀신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상태에서 바로 찍는 거예요. 바로 찍는 건데 편만 나눈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우리 체내에 있는 그 뭐 우리 체내에 기생하고 있는 음체, 뭐 귀신, 잡귀, 악귀 이런 것들을 소금을 통해서 손쉽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원리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했을 때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귀신이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 다들 인지하시겠죠? 근데 이 귀신이 이 서양권 문화로 가게 되면은 악마로 불리는데 사실 비슷한 애들입니다. 그냥 그 문화적 관점에서 이 이미지, 시각화, 내 심상으로 보는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이, 그 문화에서 영체로서 어떠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싶은지에 따라서 악마냐 귀신이냐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부터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금을 먹으면은 안 좋다. 소금이 몸에 되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사실 잘 찾아보시면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금을 먹었을 때 어, 우리 몸이 붓기 때문에 몸이 붓는 것은 나쁘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몸이 붓죠? 근데 우리는 염증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금 이꼴 염증, 둘 다 붓는 것이니까 붓는 것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몸에 나쁘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 먹었을 때 이렇게 지금 부으면은 외관적으로 좀 보기 싫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또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소금을 먹었을 때 붓는 것은 이, 이 소금이 배출되지 못하고 내 몸을 순환하면서 한 부위에서 다른 불순물들을 저장함으로써 소금의 부피가 이제 팽창하고 팽창된 것들이 막 우리 몸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그 팽창한 것들이 결국 부피를 늘림으로써 우리 몸이 부어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이 부었다. 근데 왜 부었는지에 대해서 뭐 그냥 소금을 먹어서 요 정도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의 어떤 원초적인 개념까지 하나하나 분해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스스로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자,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떠한 세포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디톡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합니다. 근데 소금은요, 소금 그 자체일 때는 그저 이제 하나의 물질일 뿐이지만 이 소금이 수분을 머금고 다양한 불순물들을 머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짐으로써 질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결국 무거워집니다. 수분을 머금었으니까요. 불순물도 머금었고. 그럼 이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것을 여기 두면은 떨어지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집니다, 아래로. 우리가 대소장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먹으면은 이 소금을 많이 먹고 소금에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소금은 그것들을 다 끌어안았는데 얘네들은 무거우니까 우리는 순환할 때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다른 것들을 다 먹으면서 수분, 불순물 다 머금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할 때 똥도 하나의 다 물질이자 불순물들이라고 했을 때 찌꺼기들이죠. 소금이 그걸 다 머금어요. 물과 함께 충분한 물과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다 머금어서 소금이 다 이렇게 막 끌어안아가지고 얘를 밑으로 무겁게 쭉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배가 아파요. 막 신호가 옵니다. 쭉쭉쭉 다 내려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비워내버리죠. 요거를 우리가 소금물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몸을 비워내는, 청소하는 역할 위에도 소금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대소장에, 우리가 이런 손 여기저기에도 다 혈관이 있고, 또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대소장에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막창, 곱창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실핏줄 같은 것들, 엄청 미세한 거미줄 같은 것들이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피가 돌면서 영양분을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관으로 점점점 보내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순환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소장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대소장에 이제 잔류해 있는 다른 영양분들을 빨아들여요, 모세혈관이. 그러면 소금물을 먹게 되면은 소금과 이렇게 수분을 함께 모세혈관이 양분으로서 빨아들이겠죠. 대소장에 있는 것들을. 위장에 있는 것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겠지만 대소장에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많은 양을 빨아들이고 혈관으로 굴리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고지혈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 이 혈관 주변에 우리가 굉장히 저온에서 잘 녹지 않는 고체 형태의 우리 혈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름들이죠. 그 기름들을 먹음으로써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원흉들, 불순물과 기름이 막 굳어져가지고 함께 혈관을 이렇게 주변을 안쪽에서 코팅을 해서 혈관 좁게 만든 애들. 요런 애들이 소금이 염분이 지나가면서 다 조금씩 떼어내서 가져갑니다. 지나가는 김에, 가는 김에, 뭐야, 너도 불순물이래? 일로 와 하면서 데려가요.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조금씩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상습적으로 자주 해주다 보면 혈관 안쪽에 껴있는 이 지방, 기름, 이 기름들을 모조리 다 세척해내겠죠.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소금물 디톡스를 하고 우리 몸에 소금물을 며칠 동안 조금 공급을 해주는 동안에 고지혈증을 좀 개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좁아진 혈관 때문에 이 고혈압이라고 하죠. 압이 너무 빠르게 올라버려요. 피의 양은 모두가 일정한데 모두 100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구멍이 좁아요. 그러면은 이 구멍이 좁으면 엄청 빠르게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이제 충분히 넉넉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슉슉슉 이동하면은 정상적인 혈관인 거예요. 그쵸? 근데 혈관이 너무 확장되어 있으면 이제 또 저혈압일 수도 있겠죠. 뭐든지 적당히가 좋다고 하는데, 여하간 고지혈증, 고혈압, 요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물 디톡스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고지혈, 고혈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이 뭘 하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소금은 결국에는 불순물이나 이 수분을 좀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관 안에 잔류하고 있는 불순물이나 각종 바이러스, 이런 염증 세포들까지도 소금이 다 빨아들입니다. 혈관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얘가 빨아들여요.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혈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인 거죠.
다 빨아들이고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하냐, 다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나간다. 어디로 나가냐, 혈관에 들어온 애들은 땀으로 대체로 배출이 됩니다. 땀으로 대충 배출을 해버리고, 대충이 아니라 대체로 배출을 해버리고, 이제 혈관에 들어오지 않은 소금들은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섭취를 했을 때 위장 이런 곳을 통해서 대소변으로 이제 다 나가서 또 배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머금어 버리고 나가고 내보내고 이 역할을 해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대부분의 병증들 이런 것들은 소금물 디톡스를 통해서 거의 모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소금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뭐 다른 뭐 죽염이니 뭐 어쩌니 이런 거 굉장히 뭐 많겠지만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이미 불순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을 좀 건조시켜서 만든 소금을 가장 선호하고요. 암염 이런 거는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제 바다에서 나온 그런 소금물을 추천하고요. 조리할 때 쓰는 소금물은 조금만 정제된 것을 쓰는 게 떫은 맛, 쓴맛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어서 좋지만은 우리가 디톡스를 하고 청소하는 목적으로 쓰는 소금물은 그냥 깔끔하게 건조시킨 것을 사용해요. 그럼 여기에는 이것저것 이제 유효한 바다에서 온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이나 뭐 좋은 성분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그러한 성분들을 좀 보충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좀 탈모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결론은 소금은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다 배출해내면은 안 부어요. 전혀 안 붓습니다. 근데 이걸 배출하기 이전에 뭐 수면에 드신다든지 배출을 못 하신다든지 하면은 얘네가 내 몸에서 도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팽창한 상태로 막 불순물 다 머금고 팽창한 상태로 몸에 머물고 있으니까 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깨끗한 정신, 맑은 정신,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소금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따뜻한 환경에서 순환이 잘 돼요. 잘 순환되어야 이 배출도 잘 되고 불순물도 더 잘 끌어당기고 뭐 몸은 뜨거운데 얼굴은 차갑다. 그러면 소금을 먹었을 때 얼굴은 빵빵하고 몸은 얄쌍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얼굴은 괜찮은데 몸은 빵빵합니다. 하체만 붓는 분들, 상체만 붓는 분들 특징이 이 기혈 순환이 전신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한 곳이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섭취한 이제 염분들이나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팽창한 부피들이 온전히 순환되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빵빵하고 붓고 뭐 한쪽에만 좀 살이 찌고 지방을 그쪽에만 저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온 몸을 좀 순환시키고 따뜻한 뭐 소금차 같은 거를 아침 저녁으로 드셔주시는 것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가장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고 또 이런 영적 현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 생활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덜 부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